국군 심리 전단 있잖아요. 네네. 심각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아니 그 장병들 진짜 너무 불쌍해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국군 장병이 직접 한겨레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국방부 내에서 이게 진상조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됐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따가 또 더 얘기하겠지만. 안규백 장관 뭐 하나 모르겠어요. 네, 안규백 장관 지금 뭐 하십니까? 같이 백조하시나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올해 1월에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이 이 문제를 처음 제보를 받고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3년 10월부터 작년 2024년 5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전단에 북한의 국군 심리전단이 나서서 살포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좀 밝혀졌는데 지금 그 작전에 가담했던 병사가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증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병사가 작전 목표 지역을 선정하고 풍선에 주입되는 가스량이나 무게를 계산하는 재원산출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심리전단이 단순히 풍선을 부양시킨 게 아니라 북한까지 실제 보내기 위해서 고도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이 적중할 수 있게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보통 정확히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신감을 막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리전단이 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특정 지역을 향해서 정밀 조준된 군사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풍선부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발하는 군사행동에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금 결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군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날이 2024년 5월 말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리전단이 전단 작전을 강화했던 시기에 북한의 오물풍선 양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의 이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는 못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치우느라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게 군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작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그 시기에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내란 세력을 빠르게 제압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 다 죽고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 정도로 대응을 했던 게 굉장한 인내였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뭐 뭘 보냈냐 물어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 사랑의 불시착 USB 이런 거 보내고 달러 좀 보내고 그다음에 여대생들이 대학교에 그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사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아니 뭐 그거 뭐 그거 가지고 뭐 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막 열기구가 떠와서 막 이렇게 와. 사실 침략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물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물론 문제되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분계선을 넘어서 지금 뭐 풍선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열기구래요. 열기구. 건물 2, 3층 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풍선이에요. 이거는 풍선이 아니에요. 건물에 보낸 거예요. 한 개 보낸 거 아니라 한 번에 보낼 때 10개씩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7m, 11m 되는 게 막 쭉 오는 거잖아요. 10개씩. 그것도 10번을 보냈으니까 100개 보낸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 오물이 아니라 다른 게 실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 걱정도 됐었고. 내 머리 위에 뭐가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용산 위에 날아다닐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물풍선 막 터지면 경찰이 주변에 폴리스 라인 치고 맞아요. 유해물질 있을까봐 살펴보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악질 탈북자들이 그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한다고 무슨 쓰던 휴지 모아가지고 바이러스 같은 거 전포시키려고 보내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나쁜 놈들이에요.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군이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다는 그 시점이 헌재에서 그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였는데 당시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박상학 같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때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끌어내려고 통일부 장관 명의로 의견서 내고 언론 플레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통일부 장관 됐던 김영호 흡수통일론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해서 전단 살포 보장해야 된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군 심리전단이 이런 흐름 속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건데 이거는 윤석열의 외환유치 계획, 전쟁 도발 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집행이 된 거다. 아니 내란 주요 임무 부대인 거 아니에요? 그럼 방첩사랑 같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는 애초에 지금 정권 초기부터 정권 끝날 때까지 내란과 외환을 시도하려고 그렇죠. 주된 역할을 했던 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를 당장 나서고 이 전조직을 상대로 누가 얼만큼 가담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 면모를 파악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해서 논란이 됐을 때 불과 석 달 만에 기무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발각되고 나서. 네. 그리고 기무사 같은 경우에도 계엄령 문건으로 2달 만에 해체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을 시도했는데 1년이 넘게 그 시도를 했던 그 집행을 했던 부대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가리일지라도 어쨌든간 반성하고 안 하는 것처럼 포장이라도 하는데 얘네는 그냥 그대로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군이 위험천만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랬는데 뭘 내란으로 몰아쳐요? 청산으로? 아무것도 안 됐는데? 더 몰아쳐야 된다고요. 아주 갈 길이 애같하다고요. 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지금. 아,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그 드론사 해체하고 방첩사 해체하고 국군심리전단 해체하는 데서 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네. 2023년 10월에 국방부 장관 취임했습니다. 네네. 모를 리가 없죠, 이 작전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이 계엄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을 신원식이 맡아서 하고 내란 당시에는 그냥 빠졌던 게 아닌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원식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 또 국군심리전단에 경력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돈 받으면 무조건 무슨 일 한 그러니까 건데. 근데 지금 드작사에도 돈 줬죠, 김용현이. 네. 네. 합참 정보본부에도 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는 적어도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합참에 대한 수사도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증거를 찾을 게 없어요. 그냥 돈 받았으면 내란 가담했다고 보면 돼. 너무 정직한 애들이잖아요, 저 애들이. 네. 네, 그래서 그때 국군심리전단 경력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무인기 문제랑만 결부시켜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무인기 한 건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아파치 이렇게 이어지는 전쟁 도발의 일련의 계획을 수행하는 부대로서의 치하였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규백 장관 얘기했는데 취임사의 5분의 1이 12.3 내란 척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취임했던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내란 척결의 본분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 국정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당이 내일 뭐 촛불행동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군심리전단 단장인 양현승 대령입니다. 이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양현승. 네, 양현승 대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 신원식, 김용현을 고발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또 의지를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미국이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미국의 레이더 정찰 위성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그 좀 성능을 찾아보니까 600km 상공에서 5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5cm면 한 이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이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큰 건물 2, 3층에 해당하는 풍선이 10개를 군사분계선 넘어가는데 못 봤다?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찰 위성들이 보통 군사분계선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를 이 일상 감시하고 정도로 있죠. 그 풍선이 효과가 좋다면은 무인기나 뭐 스텔스기 이런 거 도입 다 취소해야 돼요. 풍선만 날리면 됩니다. 아무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호그와트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네. 망토처럼 몇십 명도 풍선이 줄이 아닙니다. 없어.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정찰 위성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미국의 정찰기나 정찰 자산들이 수시로 많이 출격을 하거든요. 네. 코브라볼, MQ-9 리퍼, 글로벌 호크 뭐 일일이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과 군사분계선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대북전단만 못 봤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18 당시에 전두환이 계엄군 군부대 이동해서 광주 투입하는 거 네. 승인을
혼내준 게 미국 아닙니까? 그 쿠데타가 성공하니까 전두환을 미국에 불러가지고 네. 전 세계가 이 전두환 독재자를 지지하게 만들었던 게 미국이잖아요. 그때 그 들쥐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무인기 침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도 계엄 성공했으면은 막 미국 가서 손잡고 흔들고 이랬겠어요. 너무 끔찍하네요. 그러면 또 들쥐 발언 듣는 겁니다, 미국한테. 이걸 막아낸 게 주권자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결국은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미국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궁금한데 그 동맹현대화 이런 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동맹현대화 문제가 미국의 압박 속에서 굉장히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12월 1일 어제죠.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서는 원자력 추진함 잠수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미국이 공개한 성명에서는 동맹의 현대화가 특별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지금 의중,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제1번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쟁이나 각종 군사 분쟁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동맹 현대화를 빨리 추진시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후루룩 그냥 돼버렸어요. 우리 진짜 이거 막으려고 애썼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무 분노스러운 게 언론에서 이 동맹현대화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잘 조명을 안 해줘요. 아니 처음에 막 조명한 듯 하다가 경주 그 에이펙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면서 그냥 후루룩 이게 마치 자주국방인 것 마냥.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이 아주 교활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미국 외교차관만이 아니라 미국 대사대리가 지금 또 새로 와 있잖아요. 조셉님 말고 김머시기.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미 대사대리 김모 씨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미 대사대리가 제21회 한미 동맹 포럼에 최근에 연사로 참석을 해서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된다. 한미 인태 지역 협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동맹 현대화를 부르짖었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랑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현안과 국제적 현안을 망라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죠.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건데 큰일 났네요. 이름 찾았습니다, 공동위원장님. 케빈 김. 네네네. 지금 알았네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너무 알았어요. 웃긴 게 조셉윤, 케빈 김 왜 이렇게 윤씨 김씨인데 미국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검은머리 한국인이지만 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국계인 거잖아요, 다. 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거죠. 진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열이 받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은 사실 어때요? 난 그것도 궁금해요. 네, 지금 이 동맹현대화 문제를 미국이 사실 국민 여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국방 문제랑 막 짬뽕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국회 산하의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외교안보 현안 인식 조사를 최근에 보고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한미군이 대만이나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분쟁이 발생할 때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한반도 방어에만 집중해야 된다는데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에 7명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라. 어디 괜한 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전쟁통으로 내몰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70%인데 그 20-30%의 그 아직도 윤어게인 외치는 그 사람들 있잖아. 딱 정확히 그 비율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정말 쉽지 않네요. 윤어게인 열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국회의원은 67%, 우리 시민분들은 62%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 우리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국익 외교로 나아가자라는 여론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다극화는 정말 대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각종 분쟁에 개입하면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 타격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용산, 대구, 광주 이런 데가 그냥 타격 당하는 거예요. 평택, 그렇죠. 군산.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다카이치는 엄청 또 동맹 현대화에 발맞춰서 더 자기가 더 해보겠다. 미국을 위해서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대중 견제에 끌어들이면서도 대북 적대 정책에 집중하게 자꾸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계속 벌이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좀 위험천만한 발언도 한국이 담당하게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전면 충돌은 다카이치 일본이 감당해라. 네. 일본이 선봉에 서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다카이치가 진짜 전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 투입하겠다 이런 발언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한 75%가 나와요. 와,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신감을 상당히 얻었을 것 같아요. 윤호개인이 70%인 거네요. 야 거기 근데 진짜 어떡하냐. 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우리나라랑 비율이 반대인 거죠. 거기 그래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일본의 극우화를 막아내는 유일한 희망이 제일동포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아니 민주 시민들이 계세요 일본에도.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한 거죠. 네, 정말 네, 항쟁의 네. 민족입니다. 네. 네, 제일동포분들의 역할이 참 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튼 중일 충돌 가능성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실제 올라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SBS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세를 분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평론가도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전쟁 날 수 네.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일본과 지금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포함한 네.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 필리핀에 무기 수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 필리핀이 중국 견제하는데 일본 무기 갖다가 해라. 음. 이걸 적극 도와주겠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 반발하죠. 네. 계속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은 여기 요나구니 섬이라고 대만과 완전 인접해 있어요. 거리가 1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어떻게 저기까지 일본이 갔어요? 그것도 좀 저도 아, 그럼 저희 일본 땅이에요? 요나구니 섬이? 그런가 봐요. 오. 뭐 오키나와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실제 뭐 영토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찾아봐야겠는데 아무튼 요나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식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부족하고 좋죠.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요. 김재원 PD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럼요. 너무 좋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구니 섬에 전자전 부대를 내년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건 대만의 군사적인 개입을 일본이 하겠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무부도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퍼붓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긴장을 일본이 아주 고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달려 있는 건데 사실 여차하면 정말 북중러와 미국의 싸움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불안해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 때 저는 사실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나토 동진 행보를 보이고 다들 미쳤다 그랬죠. 네, 정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은 해도 설마 그게 전쟁으로까지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설마가 국제 전쟁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보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마 계엄할까? 설마 전쟁할까? 설마 풀려날까? 저는 설마는 없다 정세 속에서 네.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고 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정책을 잘 해나가려면 주권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정도 짧게. 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라이칭더 얘기만 좀 할게요. 네네네. 지금 대만 총통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도 난리가. 네, 그 막 일본 여기도 친미 정권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막 일본 회 먹고 일본 초밥 먹으면서 후쿠시마산 하트 막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 진짜 잘 맞겠어요. 근데 원래 대만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실제 여러 학살로 고통을 받았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만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건 일본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기본 미국이 그리는 대만 전쟁에서 자기 이익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닌가. 네. 지금 제2의 젤렌스키를 꿈꾸는 게 대만 총통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7년에 전쟁을 일으킬 거다 중국이. 네. 이게 미국이 단골 멘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 총통이 그 발언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정세라고 보여지고, 다만 좀 주목할 것은 여기도 대만 그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만이 국가가 아니니까. 네. 네, 대만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 대만에 시민? 사는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시민 좋네요.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거 많죠? 네. 저희 좀 오늘따라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네. 대만 주민들이 지금 대중국 정책의 라이칭떠에 대중국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가 63%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적대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윤석열 같은 거구나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처럼 윤석열처럼 네.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한판 붙으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주한 미군부터 단도리를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선을 계속 넘어야 된다. 촛불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속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을 계속 넘어야 돼. 그래야지 시민분들도 아이 설마 하지만 설마 할 수 없는 정세.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몫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시원하게 설마 얘기 나오실 때까지 선을 한번 넘어보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선을 생각보다 못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더 넘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의중 잘 파악했고요. 네. 우리 김재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